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구청장 서철웅입니다. 최근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연일 들려오는 비관적인 소식에 우리 모두가 무거운 마음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0년 5,00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전 인구는 2022년 144만 명에서 2040년에는 134만 명, 마이너스 6.9%로 줄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빠르게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이 어두운 미래에 대응하여 작지만 큰 도약을 위한 변곡점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다자녀 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이라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책은 우리 서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출산으로 인하여 다자녀 가구가 된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자녀 수에 따라 2년에서 최대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일 현재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도 자녀 수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한 자녀의 경우는 기존 정년과 동일하며 둘째 자녀부터 퇴직하는 해의 다음에 2년간, 셋째일 경우에는 5년간, 넷째일 경우는 8년간, 다섯째일 경우 추가 10년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시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어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이 가능하게 되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 공무직 근로자 중 40세 이하 직원들은 87명에 불과하지만 이 시책이 우리 국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부모의 근로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는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개척하면서 중앙, 시와 연계 협력하여 인구 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극복의 밑거름을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과 발맞추어 우리 구 결혼 인식 개선 사업인 작은 결혼식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층에게 결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청년 인구의 34.4%가 거주하는 서구는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개소의 청년 활동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도전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심리 상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청년이 미래 세대로서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 등 입법 예고로 둔산 지역 전체가 정비구역으로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둔산권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등 재건축, 재개발의 순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된 둔산권 리빌딩이 본인의 대표 공약인 만큼 서구는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과 대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통해 둔산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시에는 소속과 이름 말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손 드시는 그 가운데 네. 예, 뉴스본 육근영 기자입니다. 그 정년후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임금 또한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 임금 그대로 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규정 개정을 할 때 우리 담당 부서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생활임금을 뛰어넘는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임금으로 협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 왼쪽 예. 예, 정문했습니다. 정문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서부에서 첫태를 했다 그러면 대전시 자체에서 법 조항을 다자녀 간호 공무원 정년도 재고용 추진한 건으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 조항에 보면은 공무원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월달에 개정한다 그러는데 그거와의 차이점은 뭔지를 구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5개구가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정년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시하고 5개구가 같이 협상도 하고 하는데 정년이 된 다음에 개별적인 추가적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하는 그 수준에서는 권한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경우에는 시와 5개구가 동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서구는 공무직 근로자가 한 330명 되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1160명 정도 됩니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방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은 이제 정부와 국회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 2월, 12월 달인 것 같아요.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 공무원 재고용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동대문구에서 자료가 비공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보존 기간은 한 11월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추진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를 어차피 저출자 인구 감소가 시대가 오는 거 확실하니까 그걸 법조화시키고 대전에서 법조화시켜서 그걸 나중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더라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조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저희들도 환경관리원을 채용을 할 때 다자녀를 둔 그 부모에 대해서는 그 배점을 더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도 좀 배점을 더 높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이제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고 보고 어쨌든 오늘 언론인들께서 보도를 잘 해주시고 대전 서구에서 새로운 시도가 다른 구와 또 다른 지자체 또 더 나아가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또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통 60세 정년이 되지 않습니까?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민간 기업에서도 국가적인 위기 저출산에 대응해서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국가 재정에 투자 없이 좀 더 길게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장과 그러한 월급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그런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KBS 성용희 기자입니다. 여기 향후계획 보면은 서구 비공무원 공개 채용 규정 개정에서 이제 다자녀 가구 가산점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방금 전에 그 환경관리위원 채용할 때 이제 다자녀 부모 배점 높게 주신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직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보니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자녀가 없으면 12점을 받고 자녀가 한 명이면 14점, 2점 차이더라고요. 자녀 2명은 16점.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 배점 비중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자녀가 없는 사람도 12점 받고 한 자녀한테 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큰 변별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을 좀 개정하는 것을 좀 더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배점 차이가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는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저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CBS 김미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정책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이랑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향후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직이 2명이라는 게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한 가지 들었고 두 번째는 40세 이하 공무직 근로자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28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정년까지 20년 이상 남은 상태인데 지금 규정을 바꿔서 계약을 한다 해도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5년간 이제 미성년 5년간 퇴직하는 사람 중에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부양 부담이 큰 미성년 자녀를 두는 사람이 이제 2명인데요. 오히려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건 있지만 이 정책 발표 후에 이 정책이 갖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따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40세 이하로 보는 것이죠. 40대 이후로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를 보는 것은 지금 40대 이전으로서 30대, 20대 이런 공무직 근로자들이 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서구청 차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의회 의장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구청장이 나중에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내일보 전희진인데요. 지금 아까 전에 향후계획의 그 비공무원 공채 규정 개정에서 다자녀가분한테 가산점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취지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젊은 지원자들,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청년층에 대한 이제 좀 역차별 논란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적에 그래서 이제 요거의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들은 이제 부양 가족이 없으니까 거기서 점수는 많이 못 받지만 부양 가족이 없으니까 오롯이 더 준비하고 특히 체력적으로 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관리 요원들이 사실 이렇게 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력장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변별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은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미국에는 어느 주는 이제 독신세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렇게 자녀를 안 갖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주면 아마 헌법에 위반될 거예요. 평등권 침해라고.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뉴델리 김경태 기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찰자의 입장인데요. 보는 관점인데 이 현실과 이상이 대립되지 않았나 하는 심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까지 애들을 책임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지금 그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얘기는 그 공무원 쪽에서는 희망적인 일일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애들을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괴리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네, 단순하게 다자녀 몇 명만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앞서서 공직자들한테 다자녀한테 점수를 얼마를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나 퇴직이 이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적용을 한다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를 주는 제도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크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 또 관에서는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들었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러한 또 괴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지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그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뉴질랜드 김경태 기자님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가 발달될수록 소위 말하는 사회화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보통 남자는 또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뭐 30 이후에도 취직을 찾고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60세 현재 정년이 유지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30년이 안 되고 또
자녀를 가져도 내가 걔를 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집값도 비싸고 뭐 맞벌이를 해야 되고 뭐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직업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지금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갖고 있는 거로 저 보여집니다. 저희 같이 뭐 60년대생들은 그때 당시 분위기적으로는 보면 뭐 인구가 팽창할 때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래도 학교를 나오면 뭔가 열심히만 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직장 잡고 1년 사이면 되겠다 결혼을 하고 아기 낳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회가 또 변했고 또 사회와 가정도 길어지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자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의 안정성, 내가 몇 살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주민들이 왜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 조직,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은 필요한데 거기에 구성원들에 대한 메리트를 다자녀 수에 따라서 메리트를 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